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12장 운동량과 충격량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12장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볼 것이고요. 그리고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두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안전장치를 만들 수가 있느냐, 즉 안전장치 두 가지 방법이 바로 관성과 운동량과 충격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테마인 바로 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즉,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계속 등속 운동을 하게끔 만들고요. 내가 정지하고 있으면 계속 정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지 않으면 알짜 힘이 0이라면, 즉 알짜 힘이 0이라면 내가 정지하고 있으면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할 거고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등속 운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성이라고 합니다. 즉, 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관성입니다. 자, 그러면 관성 법칙은 물체에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 여기서 더 정확한 것은 알짜 힘이 0이다 라는 표현이 더 좋겠죠.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알짜 힘이 0이면 이라는 뜻이 똑같아요. 그러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요.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성의 크기는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오롯이 질량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하기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즉, 가벼운 배는 회전을 잘하지만 무거운 배는, 질량이 큰 배는 아무리 회전을 하려고 해도 그 쭉 나아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직선 도로로 달리고 있다가 급격한 곡선 주로에서는 질량이 작은 친구들은 잘 가지만 직선 도로를 쭉 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질량이 조금 큰 친구들은 자기가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을 유지한 채로 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관성은 관성인데 무슨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있습니다. 즉, 정지관성은 계속 정지하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운동관성은요, 계속 운동하고 싶어하는 그 성질입니다. 자,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합니다.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면 띡 뒤로 가겠죠? 그것은 바로 버스 안에 사람이 계속 나는 정지하고 싶은데 얘가 앞으로 가니까 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몸이 쏠리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 정지관성의 한 예가 또 이불을 두드리면 이 이불 안에 먼지가 있겠죠? 그런데 툭 두드리면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요. 이불은 툭 뒤로 가기 때문에 먼지가 고스란히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컵 위에 동전을 올려놓으면 동전이 다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데 툭 치면 바로 이 받침대가 쑥 빠져나가면서 땡그랑하고 내려온다는 거죠. 이것은 다 정지 관성과 관련이 있고요. 자, 달리던 버스가 급격히 급정거하며 달리고 있다가 급격히 급정거하면 우리가 몸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쏠리는 거죠. 왜? 나는 계속 가고 싶어 하는데 얘는 정지했어. 근데 나는 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얘네들이 앞으로 쏠린다라는 거야. 이건 바로 운동 관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당연하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예로 좀 생각해 둬야 되겠죠. 이 망치 같은 거 쓸 때 여러분들 이 망치를
현실 세계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망치는 나무 막대기에다가 쇠홈이 있어요. 그 홈에 막대기를 꼭 나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여기 있는 쇠덩어리를 꽉 끼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둥둥둥 치다 보면 헐거워지거든요. 헐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바닥에 뽕뽕 찍는단 말이야. 왜 찍느냐? 이 쇠덩어리들은 정말 무겁기 때문에 얘는 계속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아가지고 내려가고 싶어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낀단 말이야. 그런데 헐거워져가지고 얘를 퉁퉁 친다는 건 얘가 계속 아래쪽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운동 관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망치가 헐거울 때 이 자루 부분을 바닥에 꽁꽁 부딪히며 머리 부분이 쫙쫙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운동 관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 관성의 크기는 결국은 질량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씩 관성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은 빈 트럭보다 출발이 느리죠. 왜?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예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성과 관계없는 현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이 가스를 분사해서 위로 날아간다. 이것은 작용, 반작용입니다. 제3의 법칙이고 뉴턴의 3법칙이고요. 배에서 노를 뒤로 저었는데 앞으로 나아간다. 작용, 반작용이고요. 축구공을 세게 찰수록 축구의 속력이 작용하는 더 빠른 이게 뭐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는 이게 무슨 관성이랑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주보고 선 A, B가 손바닥을 밀었을 때 나도 밀려가고 이 친구도 밀려간다. 그것은 바로 작용, 반작용입니다. 관성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정말로 중요한 운동량과 충격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11장과 같이 12장도 AI처럼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운동량, 충격량 한번 보죠. 화살은 선생님 지금 비유를 들었어요. 질량이 매우 작지만 속도가 아주 빨라가지고 어떠한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촥 살인 도구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빙하는 아주 속도는 느리지만 질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층들을 다 긁고 지나가고 무너뜨리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것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물리량과 어떠한 물리량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얘네들의 어떤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도와 질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이 물리량,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질량에다가 무엇을 곱해준다? 속도를 곱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것입니다. 얘 운동량이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하잖아. 그럼 색깔을 보고 판단해요? 모양을 보고 판단합니까? 그래서 이 운동량이 얼마인지 내가 얘를 멈추게끔 하고 싶다는 거야. 멈추는 게 더 힘들면 힘들수록 왜 운동량이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멈추기가 힘들고요. 똑같은 질량일 때 속도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운동량, 물체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내가 멈추기가 힘들더라, 운동량이 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자,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심하셔야 되고요. 속도의 방향이 바로 운동량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보면요, 여기도 나와 있죠. 속도가 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당연하죠. 왜? 크기는 mv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같지만 속도가 빠를수록 당연히 얘가 더 운동량이 클 겁니다. 자, 방향은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아. 안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의 예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500g인 물체가 서쪽으로 10m/s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 이 축구공의 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시오. 자, 운동량은 kg 질량 곱하기 m/s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 단위 환산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kg 0.5kg이 되겠고요. 얘는 10m/s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5kg 그리고 m/s 또는 이렇게 나타내줘도 됩니다. 5kg m/s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타내줘도 돼요. 똑같아요. 자, 이 축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했고요. 방향은요, 서쪽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방향은 서쪽 방향으로 운동량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다? 5kg m/s만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운동량 보존 법칙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운동량 보존 법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와 있는 개념서도 있고 나오지 않는 개념서도 있어요. 근데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도구, 머티리얼이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거예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두 물체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충돌 전,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즉, 얘의 운동량이 있고 얘의 운동량이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다가 퉁 부딪혔어. 그럼 얘는 운동량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런데 얘는 힘을 더 받아가지고 운동량이 더 증가할 겁니다. 하지만 총합은 어떻다?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공식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얘가 충돌 전이에요. 충돌 전에 가지고 있는 얘의 운동량은 MAVA가 되겠다. 자, B의 운동량은 MBV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결국 충돌 후 얘가 속도가 변했겠죠? 얘가 속도가 변했습니다. 물론 질량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속도가 이렇게 변했을 겁니다. 그러면 충돌 후의 A의 운동량, 충돌 후의 B의 운동량 얘는 항상 보존이 된다. 같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kg에 5m/s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방향이다.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바로 방향이에요. 계산은 잘합니다. 근데 너무 다른 답이 나와요. 그게 바로 방향 때문입니다. 자,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5m/s, 얘도 2m/s입니다.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요령은 선생님이 이 방향을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의 운동량은 바로 25kg m/s가 되겠습니다. 물론 플러스죠.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B의 충돌 전 운동량은 바로 4kg m/s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에요. 얘는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랑?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20kg m/s가 되겠고요. 플러스 얘는 어떤 방향인지는 아직 몰라요. 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인지 모르고 얘는 EVB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가기 때문에 자, V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얘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9kg m/s가 되겠고요.
얘는 지금 2kg이죠. 2kg V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약분을 시켜주면 따라서 VB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4.5m/s가 된다. 즉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4.5m/s로 간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충돌 전후의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충돌 전과 후의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 이런 것도 설명해 주고 싶지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관성과 운동량에 이어서 충격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느냐겠죠. 자, 충격량은 쉬워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입니다. 자, 엄청나게 큰 힘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맞는다. 충격 시간이 길다. 그럼 나 아프겠죠. 요것보다는 요게 더 아파요. 선생님이. 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아파요. 즉 힘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충격이 더 많아지고요. 짧은 시간 아유 계속 때렸더니 전 좀 맞아야 해요. 짧은 시간보다는 긴 시간으로 때리면 훨씬 아픕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작용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량이 크다라고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될 수가 있겠고요. 이 힘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얘네들은 평균 힘. 왜냐하면 뚝 때리는 순간부터 이 배랑 충돌하는 시간 동안 똑같은 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강하게 쳤지만 나중에 조금 끝날 때는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평균 힘 또는 얘는 충격 힘이기 때문에 력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단위인 뉴턴이죠. 뉴턴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세컨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시간, 타임은 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되셨습니까?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컨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힘도 여러분들 가속도가 들어가는 거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존재한다? 그렇죠. 방향이 존재하는 거고 가속도라고 하는 게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F는 ma에서 F 역시도 가속도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방향을 가지는 량이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충격량의 방향은 바로 물체에 작용한 여기 보세요. 똑같잖아. 힘의 방향과 같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요요 한번 보시면 힘 시간 그래프와 충격량입니다. 자, 우리 공식 있잖아. 자, 힘 곱하기 작용한 시간은 무엇이다? 충격량이더라. 여기 I를 써요. 충격량이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충격량은 선생님, 여기 시간인데요? 여기 힘인데요? 힘 곱하기 시간은 이 넓이가 바로 충격량 아닙니까? Perfect. Exactly. 맞아요. 이게 충격량이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 시간에 따른 이 힘도 이루고 있는 면적이 충격량인가요? 당연하죠. 선생님,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도 충격량인가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겠어요? 요상한 것도 있겠죠, 막. 그것 역시 이 시간 동안의 면적을 구해보면 결국은 무엇이다?
충격량이다 이겁니다. 시간 축에 대하여 힘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아랫 면적은 바로 충격량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 넓이는 충격량의 크기를 나타낸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는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 정지하고 있던 물체에 살짝 충격을 주면 속도 변화가 얼마 안 날 겁니다. 살짝밖에 속도 변화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강하게 충격을 주면 속도가 상당히 변할 겁니다. 선생님, 정지해 있다가 속도가 얼마 안 변했으면 이 물체의 운동량, 얘가 가지고 있는 물체의 운동량이 조금 작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지하고 있다가 속도의 변화량이 엄청 컸어. 그러면 운동량은 mv잖아요. 그러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뭐가 클수록? 충격량이 클수록 얘를 운동을 변화시켜주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다라는 겁니다. 즉, 충격량과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가 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같은지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요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겁니다. 정말로 같은지 단위 한산으로 보도록 하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운동량의 단위겠죠. 자, 충격량, 힘 곱하기 시간. 선생님, 얘가 같다고요? 질량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진짜 같아요? 당연히 같죠. 선생님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 뉴턴. F는 MA. F는 MA. M, 질량 곱하기 A 뭐야? 미터 퍼 세컨드. 여기에 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세컨드가 곱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같다라는 겁니다. 킬로그램 살아남죠? 미터 있죠? 세컨드 제곱에 세컨드를 곱하면 세컨드밖에 안 남죠. 밑에 분모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충격량이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단위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뉴턴의 제2법칙에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같게끔 나올 수밖에 없어. 보여줄까요? 보여주죠. 그 맨날 했던 F는 MA. 그렇죠. 근데 A, 요거는 정의에 입각해서 시간분의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이거예요. V 나중 속도에서 V 처음 속도를 빼는 거란 말이야. 선생님, 잠시만.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아니고. 그럼 델타 T를 곱해주면 이 식이 어떤 힘에 작용한 시간만큼을 곱해주면, 와우! M, V 나중 빼기 V 처음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야, 얘들아? 이게 바로 M, V 나중에서 처음을 빼 MV 나중, MV 처음. 와우! 질량 곱하기 속도네? 뭐예요? 이게 나중 운동량. 얘가 뭐야?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야.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힘 곱하기 시간이. 그거 일리가 있구만. 그래서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힘 곱하기
시간은, 즉 힘이 계속 그 물체랑 부딪히면서 작용하는 시간을 곱해주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운동량 아니야.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언가 변화한다는 건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랑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